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고, 제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사위에게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서 들어와서 빨리 먹어. 저는 보통 사위를 부를 때 다정한 목소리를 냅니다. 얼굴은 처지고 주름으로 가득하지만 저는 여자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저의 강단 생활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딸이 해외로 박사과정을 밟으러 떠났기 때문에 저는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6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몸이 허약해서 1년에 몇 번 밤에만 제 방에 들르곤 했습니다. 저도 딱히 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12년 동안은 밤에 제 방으로 오던 그 드문 방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다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사위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입니다. 키도 크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편의 논문을 쓰는 우수한 학생이기도 해서 어떻게 운동할 시간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위는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 교수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와 제 딸은 어릴 때부터 가끔 만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제 사위는 독립적인 제 딸을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합니다. 어쩌면 제가 딸을 잘못 키웠는지 제 딸은 가끔 남편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함께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는 2층을 썼고 딸과 사위는 1층을 썼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1층으로 들어온 후에는 2층으로 가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제 딸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죠. 딸이 유학을 떠난 후 사위와 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층이 달라 사생활은 보호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학생들 성적을 정리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였지만 동창회에서 가끔 보던 친구였습니다. 5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동창회에 잘 가지 못했죠. 그 친구는 저희 집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해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던 중 친구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자네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 모텔에 제 사위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모텔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자기가 봤던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위가 어떤 여자와 오후에 그 모텔에 들어갔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이 얘기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당연하지. 내가 왜 너랑 단둘이 보자고 했겠어. 모르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그렇게 한결같이 자상하고 신경을 써주는데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고? 하긴 그 젊은 나이에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으니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는 한편으로
저는 친구가 잘못 본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동안 사위를 유심히 지켜봤지만 그는 불륜을 저지를 사람 같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가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위의 멋진 다부진 몸매가 떠올라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구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가 모텔 주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방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주인 말로는 낮에 오는 손님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 사위를 본 게 확실해? 그녀는 내가 내 잘생긴 사위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모텔 주인에게 사위의 불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에 모텔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한달음에 모텔로 달려가 사위가 중년 여성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영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위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에 그는요, 약간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최근에 모텔에 간 적 있나? 제 질문에 그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네. 제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만 말해보게.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말했어요. 자네와 함께 그 모텔에 들어간 여자는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그는 고개를 들고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엄마만큼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저였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것이 아마도 자기 딸과 결혼한 이유일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환상 때문에 저와 닮은 중년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사위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나는 자네를 이해해요. 그러자 사위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더군요. 그 여자를 다시는 안 만날 테니 제가 자신의 애인이 되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장모님도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나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교수로서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자로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것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길이라면 남들이 모르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울고 있는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위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사위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를 만나지 말아야 해요. 사위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늙은 것이 미안하다고 했더니 사위는 하지만 장모님은 제 환상 속의 여인인걸요. 이렇게 말하며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깨어났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사위에게 둘이 있을 때는 제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꼭 저에게 엄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고 꼭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길래 저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오늘 엄마 좀 행복하게 해줄래? 저는 저의 사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위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합니다. 너무 소중하다고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저희는 꼭 붙어 있습니다. 그는 제가 화장실에 가도 따라오고 샤워를 할 때도 옆에서 저를 지켜봅니다. 큰 보리를 볼 때도 사위는 옆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지만 차차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부끄러움은 또 다른 설렘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젊은 커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사위가 시키는 것은 모두 해주며 지내고 있지요. 사위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머릿속 한구석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한 번은 사위에게 제 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너무도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입에서 저와의 관계를 끝낼 것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사위는 평생 우리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바람을 피우다가 딸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욕하고 저와 사위는 사회에서 매장되겠지요.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